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전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비중 10%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월요일이요? 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강하게 올라줬는데 원전 관련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부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사셨다 하셨잖아요. 네, 아니,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혹시 네. 이거를 산 이유가 두산 에너비티나 이제 BHI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혹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서 혹시 사신 걸까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매일경제에서 이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는 물론 이제 한전산업도 저는 이제 보유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오르긴 할 겁니다. 오르긴 할 건데 대신에 상승하는 폭 자체는 아마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체코 두코반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한 26조짜리죠. 그럼 이제 수익 실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26년부터 이제 착수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설계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19년이나 30년부터 이제 토지나 이제 설계나 착수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상업화가 되는데 2036년이 아마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 그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될 거고 39년에 아마 최종 이제 상업화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한전기술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력 설비나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이나 그 주기기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죠. BHI는 보조기기고 한전기술은 그 설계 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매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26년부터 한 30년 그 사이에는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이 일단은 실적으로 바로 찍혀요. 그러면 대략 한 매출이 3년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이 밸류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왜 한전산업이 그동안 같이 주가가 같이 못 갔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그 현금에 대한 마진이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좀 수혜를 받는 거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는 인력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력 비용 따라해서 그만큼 마진이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만약에 원전의 대형 원전이나 아니면 SMR 원전을 많이 수주를 하면 하게 될수록 일단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적이 2, 3년 뒤에 바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대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전력 서비스, 설비나 전력 서비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BH만큼 이제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구조는 또 아니라서 주가는 생각보다 저는 많이는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물론 일단은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이든 2만 원이든 언제든지 트라이는 할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SMR 프로젝트가 있고 내년에도 이제 대형 원전 쪽에 입찰 소식이 하나둘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외는 받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한전기술 이 세 개 종목들이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저는 전략을 바꾸는 거를 조금 추천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전산업을 싸다라고 해서 사지는 마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주들은 이거 키 맞추기 하면서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냥 잘하는 애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5천 원. 10%. 12만 원이요? 네,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이요? 아니요.
아, 12만 5천. 네, 12만 5천 원이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저게 나는, 한 20만 원 가면 팔려야 되고 20만 원 간 게 내가 오늘도 못 팔았어요. 못 팔는데, 네. 한 20만 원, 한 3, 4만 원 안 갈까 싶은 생각을 해서, 네. 그거 궁금해갖고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네네. 그랬어요. 네,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매도가, 누구, 네, 이화진 과장님 예, 상담해 예, 주시죠. 아, 저로 변경된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저도 뭐 평상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12만 원 가격대는 어차피 잘 사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뭐 6월 말에 나온다, 뭐 7월 초에 나온다,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대략 한 9조 정도로 시장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가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섹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주가가 이렇게 좋게 올라온 거는 한 50%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30% 성장, 50% 성장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면 당연히 주가를 계속 꾸준히 올라와죠. 근데 방산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는 건 맞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30% 성장, 20% 성장하면은 사실 주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왜 제가 매도라고 얘기를 해왔냐면은 2023년도 우리나라 방산 수주 총 금액이 한 135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5조죠. 그런데 만약에 현대로템이 이번 구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이게 원래 현대로템이 애초에 폴란드 수출 계약이 4조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9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일단은 24일 날 아마 6월 24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그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죠. 실제로 지금 유럽 국가들,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최근에 뭐 독일도 라인메탈 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나토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게 유럽 국가들은 너무 한국 쪽의 그 무기 쪽의 수입이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K2 전차나 K9 자주포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금 독일이 아마 이번에 GDP 5% 이상 그 국방비를 증액을 할 겁니다. 폴란드도 거의 한 4% 정도 증액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폴란드가 엄청나게 이제 한국 쪽에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해준 것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유럽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방산 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여력이 이번에 국방비 증액하면서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좀 견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시장에서 저는 부각을 받아왔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목표가 산출을 더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23만 원으로 올려놨대요. 예? 23만 원으로. 네, 그 정도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아까 성장 목표를 50%, 70%를 얘기를 했죠. 근데 현대로템 그 다음에 나올 게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예요. 근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9조 이상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출 공급 계약과 관련된 기대감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맨날 보면은 좀 올라갔다가 확 빠졌다가 네. 또 새로 싹 치게 올라가고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가라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계약 규모가 싹 올라갔잖아요. 원래 처음 4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9조까지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밸류는 2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만하죠. 지금 현대로템 가치는 이미 계약하기 전에 이 모멘텀이 선반영된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루마니아가 9조 이상은 계약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토 회원국에서도 우리 유럽 국가만의 이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를 원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 K2 전차나 K9 자주포 대체할 수는 없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가 저는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시청자께 10% 정도면은 물론 저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모멘텀 여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뷰노요, 뷰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7,000원에 20%.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작년에 했나? 아, 작년에요. 예, 오래되셔서 네네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환 전문가님. 네, 하창환 본부장님께 뷰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평균 단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혹시 예.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파시고 보유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비중 20%면 굉장히 큰 비중인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팔았어야 되는데. 예. 네, 팔았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지금 이제 평균 단가에서 떨어진 걸로 보면요. 이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복구가 되려면 지금 사실상 마이너스 한 48% 정도 되시잖아요. 그럼 10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거의. 사실상 저는 지금 이 종목이 100%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재매수 하려면 어떻게, 어느 선에서 해야 돼요? 꼭 이 종목으로 재매수를 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담 전화하면서 제일 조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싸다고 이거를 사는 거는 매우 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를 하는 그래요? 거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장사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산업은, A라는 지금 상점은 계속적으로 손실을 발생을 시키는 쪽이에요. 그럼 나머지 B나 C나 E, 돈을 네. 잘 벌고 있는 산업군에서 돈을 벌어서 이거를 빨리 쳐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에다가 돈을 막 붓거든요. 매몰 비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계좌가 완전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 종목에서 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걸 여기 추매를 할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돈을 더 넣은들, 요거 돈 많이 넣은들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안 올라가면은 주식은 어차피 주식이 계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하시면은 언제쯤이면 다시 평균 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중을 더 추가하시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근데 목표가는 28,000원 돼 있지만 지금 재매수하면 평단가가 그렇게 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좀 매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비중 20%시잖아요. 지금 네. 마이너스가 50%예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하게 나가려면은 10% 이내로 줄여야 되죠. 한번 비중을 20% 추가해서 40%가 되셨어요. 그럼 마이너스 25%예요. 비중을 40% 더 추가하셔서 마이너스 비중 전체 비중의 80%를 돈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2.5예요. 그것도 한 방에 탈출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유의미하게 하려면 지금 전체 계좌 포트에 100% 정도는 넣어야 이게 물타기로 해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20%는 물타는 수준에서는 너무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한번 메모장에다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계산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물타기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다른 요거랑 똑같은 비중으로 다른 산업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추세 추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보셔가지고 1:1 비율로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격적으로 그냥 빠지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단기 급등 하더라도
여기서 상한가 가봐야 마이너스 별로 안 줄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땐 22,000원이 1차적으로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17,000원까지 깨지면 저는 비중 그래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종목에 지금 뭐 산업 추세 추정할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그걸로 이제 뷰노를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교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 시초가 공략주에서 힌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K사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6,00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한 5년 이상은 됩니다. 5년이요?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하차원님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바꿀 수가 있는 이분은 보유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지역화폐랑 관련돼서 한번 상한가 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하차원님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유하진 과장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되나요? 네, 잘 해주시니까요. 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화진 예.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여기 K사인에 5년 이상 들고 계셨다고요? 예, 저는 항상 수익을 받다가 욕심부리다가 매도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마이너스가 지금 50% 이상 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다른 종목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수익을 좀 이제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거의 50% 이상 난 게 많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돼서 약간은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보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더 올랐을 때 이게 매도가 맞는 건지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뭐 지역화폐도 포함이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조금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아까 원전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다들 얘기하는 게 키 맞추기 될 것 같냐 아니면 가는 놈이 더 갈 것 같냐라고 해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도 갈 친구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대장주가 개인적으로 LG CNS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밑에 있는 뭐 여러 아까 뭐 카카오페이도 있을 거고 다날도 있을 거고 뭐 아이센티클로브도 있을 건데 물론 K사이 같은 경우는 물론 애초에 보안 솔루션 이제 플랫폼 업체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역 화폐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모멘텀은 부각은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 물론 애초에 좀 시가총액이 뭐 800 정도면은 워낙 이제 가볍기 때문에 뭐 거래량도 거의 없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26,000원까지 가격대는 굉장히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모나스테이블 코인이든 지역 화폐 관련이든 제가 볼 때 다음 달쯤에 그 입법 조차가 하나둘씩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뭐 상한가든 가벼우니까 상한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도 갈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5년 동안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은 일단 손절을 하고 내가 만약에 지역 화폐든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5년 동안 가져갈 주식은 저는 LG CNS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걸 있으면은 저는 안정적으로 충분히 주가를 훨씬 상방이 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훨씬 안전하게 사는 종목을 좀 사는 게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가까지 세우긴 좀 애매하더라도 2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한 번에 좀 팔기는 아까우면은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손실을 낮추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할 매도식으로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얘가 장중에 올랐다도 다시 빼버리고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비중 줄이면서 이제 분할 매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2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이대로 이번 주 안에 좀 3,000피 가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야간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미니 지수도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좋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만 가주면 충분히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혹시 종목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지금, 그냥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 주시면 안 될까? 내일이요? 네. 제가 내일 나오진 않아요. 다음번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 네. 또 다른 전문가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담아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뭐 물론 가격적이나 메리트를 보면 충분히 담아 볼만 하죠. 예,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네. 네,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어요. 예.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예, 포스코 피처. 포스코 퓨처엠. 네. 네, 평단이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비중이요, 20%고요. 네네. 비중이 10%고, 상 가격은 22만 원. 22만 원. 네. 좀 평단이 많이 높으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지친단 봐주고, 안 좋으면 팔고, 다른 걸 갈아타려고 지금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인제 해줬어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일단은 좀 너무 아쉽네요. 저는 뭐 이거 사자마자 전화 주셨으면은 저는 바로 네. 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네. 종목이 2차 전지가 과거에는 정말 좋은 산업이었고 시장에서 네. 러브콜 받았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시장에서 대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산업이 지금 너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주가들이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2차 전지대에서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적으로는 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마이너스가 크시겠지만 저는 네. 좀 비중을 다른 걸로 좀 갈아 끼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삼성 SDI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반사적인 나버렸어요. 삼성 SDS요? 네, SDI 그것도. 삼성 SDI. 예. 지금 전체 포트가 그럼 전부 다 2차 전지세요? 예. 2차 전지가 많아요. 2차 전지. 네. 이것도 가격이 비슷한 시점에 사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뭐 포트 비중이 많아서 너무 많은 좀 이 손실이 발생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용기가 안 나실 거예요. 현금은 좀 있으세요, 혹시? 예, 현금은 있는데 하도 주식을 해가지고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저는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실적이 나오고 좋은 이슈가 나와야 돼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변압기라든지 원전, 방산, 조선 같은 걸 보시면 산업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기업들이 실적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포트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산업 공부를 먼저 하시고 소중한 돈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좀 소위 말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혹은
요 산업은 뭐 계속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좀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가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저는 뭐 주식을 앞으로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는 우리 시청자분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주식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산업적으로 산업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그냥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남은 자금까지도 저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포트를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이제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산업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간을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좀 고배당주들 있잖아요. 뭐 현대차 이유비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조금 많이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그냥 나중에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조금씩 손실이 또 만회가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조금 포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그러면은 내가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저기 네이버하고 제약주 한미반도체인가? 아니, 한미반도체 말고 있어요. 그 뭐더라 그거? 그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거 두 가지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미글로벌 뭘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 예, 그거라고 네이버 두 가지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내일 팔고 그걸 들어갈까 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은 지금은 네이버가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사실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만약에 다 파신다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셔가지고 2년, 3년 정도 묵히면 저는 적어도 손실, 이 전체 비중 다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이제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물량 모으면 적어도 30~40% 정도의 기대 수익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 날라간 손실을 굉장히 좀 그래도 원활하게 메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손절 이후에 들어가는 그 투자는 반드시 좀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고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시간을 많이 투여했을 때. 저는 그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금 이제 매매가 필요한, 왜냐면 선생님은 손절이 안 되세요. 손절이 안 되시는데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ETF를 하시거나 혹은 삼성전자를 하셔가지고 일단 손실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트를 짜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오늘은 또 AI 쪽이 강했는데 내일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내일이요? 내일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좀 반도체는 계속 움직이는 그림으로 가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이제 이하진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리노공업이요. 리노공업이요. 네. 비중이랑 가격 단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54,000원에 15%입니다. 54,000원이. 이게 좀 되셨네요. 이게 한 1년 전쯤에 사셨나 보네요. 네네네. 그때 막 제가 알기로 온 디바이스 AI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막 그때 사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네. 일단은 뭐 저는 일단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리노고도 마찬가지고 뭐 이 회사가 뭐 HPSP나 이런 회사들처럼 아직까지 뭐 소송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노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애플도 물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아직까지 뭐 인텔리전시 얘기가 뭐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님 잠깐 AI 관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상으로도 AI 관련들이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쪽으로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는 좀 구간이라고 좀 봤을 때는 그 리노공업의 기존에 있던 뭐 기술력이나 이런 제품군들이 실적들은 아마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뭐 반도체 서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T 전방 수요들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예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거의 한 3년 만에 그 100 지수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 IT 전반적으로 그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소부장 업체들이나 이런 리노공업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의 하반기 실적이 그러니까 상저하고로 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격단이 54,000원.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터치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전 가격 뭐 61,000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저항대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들 뭐 3,500 얘기하고 있고 5,000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피날레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노공업은 뭐 특히 비중을 뭐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으셔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죠. 아, 근데 이게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엄청 엉덩이가 무거워서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단가를 네. 51,000원대로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나 엉덩이가 더 무거운 애들도 많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인노공업은 중간 이상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에서 뭐 현대로테 매도 얘기하고 뭐 조선도 아직까지 좀 스탠스가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측면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인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빠져서 조정을 나오면은 비중 늘리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굳이 이 가격에서는 굳이 뭐 가격대를 낮출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노공업도 25%면 제 개인 기준으로는 많은 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